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 보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 영상만 보시면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력 교정 수술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요즘 대표적으로 스마일 라식, 라섹, 라식, 그 다음에 렌즈 삽입술,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스마일 라식, 라섹 등등의 수술 방법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만 모두가 다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각막의 조건들 또 다른 기타 조건들이 이게 잘 해당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스마일 라식이 시력 교정 수술에 대비해서 장점들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무조건 제일 적합하냐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에 맞는 수술이 과연 꼭 스마일 라식이냐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눈에 따라서는 스마일 라식이 오히려 좀 더 적합도가 떨어지거나 부적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충분히 좀 사전에 좀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스마일 라식 수술이 환자분들이 좀 한 번쯤은 좀 참고해 보실 내용인데, 절상량이라 그러죠. 깎여져 나가는 양은 라식, 라섹보다 스마일 라식이 더 많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스마일 라식이 가장 회복이 빠르고 안전하다라고만 이해하시는데, 사실 각막의 절상량이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절상량으로만 따지면 스마일 라식의 단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재교정하는 측면에서는 또 라식이랑 비교한다면 라섹으로밖에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좀 한 가지 참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회복 속도로만 따지면 일반 라식보다 스마일 라식이 오히려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마일 라식이 최선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고, 사이드 컷이라는 게 이제 스마일 라식 수술에서의 한 가지 특성인데, 렌티큘이라고 해서 각막 내 실질 부분을 레이저로 조사를 했을 때 사이드 컷이 안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실제 환자가 수술 후에 남는 잔여 각막의 양이나 또는 어떤 빗번짐을 포함한 상의 선명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컷 유무에 따라서 실제 수술 후에 좀 더 눈이 잘 보이는지, 좀 더 편한지, 각막이 얼마나 더 남겨놨는지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죠. 또 각막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 몸이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는 조금 더 각막의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각막의 모양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막 모양이 약간 꽃발콘같이 좀 이렇게 뾰족하게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력 저하가 생기고 시력이 잘 교정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스마일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도 너무 잘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생각만큼까지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술을 받은 각막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조증도 어느 정도 유발이 되고 재생 속도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기타 등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레이저가 각막 실질의 조사가 돼서 박리를 시켜가지고 제거하는 개념의 스마일 수술에서 어느 정도 각막이 살짝 붓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게 약간 시력의 질이 약간 뿌옇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좀 불편하다고 손을 자꾸 만지고 비비고 이러시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고요. 안약 잘 사용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음주의 경우 한 일주일 이상 정도 지난 시점이면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음주라는 게 사람마다 이 기준이 없어가지고 좀 더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증이 유발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겠고, 흡연의 경우는 특히나 라섹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스마일 라식이나 일반 라식도 흡연은 어쨌든 이 재생되는 세포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 일주일 이상은 금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가벼운 운동은 그냥 다음날부터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일반 라식은 절편을 만들어서 열었다 닫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외부 충격에 강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약하지만, 스마일 라식은 절개 부위가 워낙 작기 때문에 라섹에 비해서도 사실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외부 충격이 계속 가해진다면 어쨌든 눈에 좋을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운동은 하되 눈에 충격은 전달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는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병원이 수술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환자 입장에서 사실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특정 비싼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은 다시 한번 생각은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환자가 원하는 수술에 어느 정도 최대한 맞춰서라도 다양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 병원이 아무래도 좀 더 수술을 능숙하게 잘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스마일 수술도 이제 기계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숙련된 의사가 수술하느냐도 실제 결과에 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 수술방, 바깥에서 환자가 수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병원들이 좀 더 투명하게 수술방에서의 과정이 다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병원이라 생각합니다.
재수술의 경우 사실 이제 고려할 사항이 많고 좀 더 까다로운 게 맞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수술은 사실 선뜻 의사 입장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수술 경험이 충분한 의사들은 재수술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고 또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번 고려해 보실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간혹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을 받으러 간 건 아니고 그냥 검사하러 갔다가 그냥 오늘 온 김에 시간 내기도 힘드니까 수술 그냥 받고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자외선 차단도 나름 수술 후에 관리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검사를 가볍게 받으러 가시더라도 이왕이면 모자나 선글라스를 좀 챙겨 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력 교정 수술을 받는 나이대가 대부분 다 20, 30대이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안경, 렌즈 착용하는 것 외에는 크게 눈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또 그렇지 않고 눈에 병이 숨어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젊은 분들도 한번 눈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검사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렌즈마다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만족감 또는 불편감, 정말 리얼한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해 보시면 값어치는 충분히 하실 겁니다.